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요, 표준 편차 그리고 표준 오차, 이 두 가지 용어가 많이 쓰이잖아요. 이 두 가지 용어에 대해서 한번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고 가려고 합니다. 표준 오차, 표준 편차, 요 말은요 굉장히 많이 쓰이죠. 통계를 하면은 반드시 듣게 되는 얘기인데요. 표준 편차는 대부분이 다 알고 계세요. 근데 표준 오차가 뭐냐고 질문을 받으면은 표준 편차랑은 다른데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라고 이제 망설이시게 되거든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모집단에서부터 우리가 100개를 추출했습니다. 100개를 추출을 해서 제일 먼저 구하는 게 뭐죠? 일단 추출을 하고 나면은 거기에 평균을 먼저 구하게 될 거예요. 그럼 이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평균만을 가지고도 정보가 충분하지만 솔직하게는 충분하지 않죠. 근데 분포까지 알 수 있다라면, 그러니까 퍼짐 정도를 알 수 있다라면 더 의사결정하는데 더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퍼진 정도, 이 분포의 특성, 이거를 나타내는 게 표준 편차와 표준 오차입니다. 이거는 종합적으로 해서 뒤에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일단 표준 편차부터 한번 보시죠. 표준 편차는 우리가 중심 경향도, 그러니까 중심 경향화 값, 요거를 갖다가 공부하시면서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운 거, 요러면서 우리가 배웠단 말이에요. 산포도를 갖다 확인할 때, 이렇게 표준 편차를 갖다 살펴봤었잖아요. 그런데 이 표준 편차는 표본에서의 평균에서부터 각각 측정치들이 어느 정도 흩어져 있는지, 요거를 갖다가 다 더하면 그냥 0이 나오니까 0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 제곱을 해가지고서 그 개수로 나눴단 말이에요. 표본 개수요. 이거를 갖다가 우리는 분산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분산해서 루트를 취한 거, 요거는 우리가 표준 편차라 그래요.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죠. 표본 개수로 나누면은 모 분산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n-1로 나누는 거를 갖다가 우리가 표준 편차, 표본 표준 편차, 요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표준 편차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어떤 거를 얘기한다 그랬습니까? 표본 표준 편차를 얘기한다 그랬어요. 왜 그런다 그랬었죠? 그 이유는 우리가 모수는 알 수 없다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표준 편차 그러면은 모 표준 편차가 아니라 표본 표준 편차. 이렇게 얘기를 해서 우리가 공식을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여기를 n-1로 나눠서 우리가 요거를 갖다가 한다고 그랬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우리 표준 편차를 알았다라면 이제 표준 오차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죠. 표준 오차는요, 잘 들어보세요. 모 평균을 추정하는 표본 평균을 갖다가 우리가 구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표준 오차는 표본 평균의 산포도예요. 표본 평균의 산포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 표본 평균의 산포라는 말은 어떤 의미예요? 표본 평균이 여러 개가 있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단순하게 한번 딱 표본을 갖다가 뽑고 나가지고 거기에 평균을 낸 게 아니라 여러 개, 그러니까 2개 이상의 표본을 계속 뽑아서 평균을 낸다라면 진짜로 거기에 맞는 모평균에 가까이 갈 겁니다. 이렇게 표본의 추출 횟수를 최대한 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n이 무한대로 갈 수 있다라면, 그러면은 이 평균들은 전부 다 모수와 일치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무한대로 갈 수 없으니까 문제인 거죠. 이렇게 해서 만약에 모집단에서 m개의 표본을 추출해서 x1에 해당하는 평균, 그러니까 x2에 해당하는 평균, x3에 해당하는 평균, 그다음 xm에 해당하는 평균, 그러니까 1부터 m까지는 전부 다 표본 숫자죠. 이렇게 해가지고 다 구해서 모수를 추정한다라면 아주 더 접근이 가능할 겁니다. 그러니까 모수예요. 이 모수에 접근을 했다라면 이 표준 오차라는 거는요, 이제 구해진 그 평균들 간에서 거기에 이제 차이를 갖다가 줄어들수록 이제 오차가 줄어든다라면 아주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모여 있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이 표준 오차를 가지고서 어느 정도가 되어져 있는지, 퍼짐 정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더 확실하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분산을 알 수 있다라면 이제 요거는 구하는 공식이 뭐냐면 전체 그 개수를 갖다가 루트를 씌워 가지고서 표준 편차를 나눠준 거예요. 그렇게 해주면 되는데, 표준 편차, 그러니까 모 표준 편차를 갖다가 모분산을 알고 있다라면 당연히 루트 n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표시를 할 겁니다.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 앞에 S2로 표현한 이유는 스탠다드 에러 그래가지고서 그냥 표준 오차, 그러니까 그렇게 영어로 그냥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모분산 모수잖아요. 그러니까 모분산을 갖다가 모르면, 그러니까 모 표준 편차를 모르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그냥 하지 않았었잖아요. 모른다라면 우리 구했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표준 편차를 갖다가 구해서 그대로 루트 n으로 나눠주면 표준 오차가 구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예제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표준 편차에 대한 예제를 많이 들었으니까 표준 오차를 갖다 우리가 한번 확 다가올 수 있도록 예제를 하나 제가 들어보면은요, 우리 그 어떤 설문을 한다고 한번 해보세요. 아니면은 어떤 그 리서치 기관에서 어떤 조사를 한번 했다고 해보세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거기서 여러 번 하진 않죠. 근데 만약에 똑같은 거를 가지고서 두 개의 똑같은 도구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설문을 가지고서. 자, 두 개의 리서치 기관에서 한번 했다고 해보세요. 자, 만약에 이게 전부 다 모수를 갖다 나타낼 수 있다면 두 값은 똑같아야 됩니다. 그렇죠? 한 번에 딱 맞아 떨어져야 돼요. 그런데 이 두 집단의 두 리서치 기관에서 한 수치는 평균은 틀리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틀린 거, 이걸 갖다가 우린 표준 오차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만약에 한 개 업체에서만 했다고 생각하면 해보세요. 자, 그때는 표준 오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때는 표준 편차라고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리서치 기관에서 보통 보도 같은 거를 할 때 보면은 표준 오차라는 얘기는 절대 안 합니다. 할 수가 없죠. 여러 번 해야 되니까 표준 편차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럼 이번 시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표준 편차와 표준 오차 알아봤는데요.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